안녕하세요. 고전 읽기 플립드 러닝 1차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이제 강의는 우리 그 플립드 러닝으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 실제 수업 시간에는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본 수업 시간에 간단한 활동들과 더불어서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30 유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읽고 생각을 해보는 활동들은 수업 시간 중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우리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1형과 30 유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지식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수업의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고전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이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컨텐츠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1형과 30 유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내용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수업 교재는 143에서 162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로 오늘 그러니까 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1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그림은 우리 이제 군위의 인각사에 있는 이제 1연 선사의 이제 그런 이제 1연 선사의 그림인데,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사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연 선사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전승이 되고 또 이제 후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제 변화를 했을 가능성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불교 사찰에 걸려 있는 수많은 이제 스님들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들을 담은 그림들이 반드시 이제 사실 그대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미리 이제 이해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1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연은 이제 장산군 출신입니다. 이제 경주 속현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경주 출신으로 오해를 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 1연은 경주 출신,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이제 그 지역 체제에 따르면 경주 출신은 아니고요. 우리 이제 경산시 출신이죠. 경산 암양 출신인데, 우리가 이제 왜 경산에 와보면, 그러니까 경산 지역을 이제 삼성현의 고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경산 출생의 3명의 성현, 이제 원효, 설총, 일현 이렇게 이제 세 인물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제 삼성현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그 삼성현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일현이고요. 이제 여기 학교 옆에, 우리 대구한의대 옆에 보시면 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이 이제 일연에 대한 스토리들이 이제 그리고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219년에 설악산에서 출가를 했고요. 뭐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어요. 1227년에 승과에 이제 장원급제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이 경상도 지역에서 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 달성군에 이제 비술산에 내려와서 보당암이라는 곳에서 참선을 했고, 물론 이 보당암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 그 절이 이제 보당암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당암이라는 곳에서 참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스님이 이제 진울 있잖아요. 보조국사 진울이 있는데, 이제 일현이 이 보조국사 진울의 법을 계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영일군,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포항이죠. 포항의 오어사라는 곳에서 머물렀었습니다. 이 오어사는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그 오어사가 지금 이제 뭐 이제 거기 호수죠. 호수 앞에 이렇게 절이 이제 서 있어서
굉장히 이제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나중에 포항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좀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에도 이제 비술산 인흥사라는 곳에 주지를 역임하기도 했고, 이제 비술산 용천사를 중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사에서 강학을 하기도 했고요. 1284년에 이제 군인 인각사를 수리를 해서 이제 인각사에 머무르기 시작을 했고, 1289년에 이제 입적을 했습니다. 요런 이제 삶의 궤적들이 기록이 돼 있고, 그런 기록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현이라는 사람이 대체로 요런 이제 활동을 해 왔구나라는 것들을 대체적으로라도 파악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지도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그 대구 경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는 달성군이나 이제 청도 이쪽, 청도 아니죠. 그쪽이 어디죠? 하여튼 이제 비술산 쪽,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이제 청도 쪽 하고요. 동쪽으로 이제 포항, 그 북쪽으로 이제 군위, 인각사 이쪽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러니까 이 경상 지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활동들을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이련은 삼국유사를 어디에서 집필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군위 인각사 근처에 삼국유사 테마파크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삼국유사 테마파크라는 데를 가보시면, 군위 인각사에서 이제 일련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위 인각사를 수리를 했던 게 1284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몇 년 안 지나서 이제 일련이 입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군위 인각사로 들어갔던 시점이 굉장히 이제 노령의,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던 시점이었을 텐데, 과연 이제 이 되게 방대한 양을 정리를 해서 집필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인생의 만년에 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정리를 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는 이제 보통 고전 이제 원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간행된 시점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간행된 시점은 일련이 이제 사후에 이제 이게 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집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련의 사후에 이렇게 이제 간행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이 참 혼란스럽죠.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속된 말로 이게 지자체들 간에 거의 뭐 선점을 하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제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을 보면 여기 이제 용천사를 중창을 하고 뭐 인흥사를 주지를 맡고 하는 이때쯤에 아마 집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유감스럽게도 그게 이제 진짜로 그렇냐 아니냐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의 차원을 벗어나기는 힘들데, 어쨌든 이제 이런 자료들을 모으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길게 이루어졌을 거고,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집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청도에 있던 시기나, 청도 아니죠. 그 비술산에 있던 시기나, 뭐 아니면 이제 인각사, 뭐 실제로 이제 인각사에서 좀 집필을 했을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좀 인생에 어느 정도 이제 완숙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 삼국유사가 집필이 됐을 거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련이 경상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라는, 이 경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승이었다라는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련이 삼국유사를 왜 집필을 했냐,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 삼국유사라는 게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이제 설화집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좀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설화집에 가까운 이런 책들을 도대체 왜 썼을까라는 거죠. 일반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부식이 일단은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또 남아 전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삼국에 대한 역사서 중에 하나고 참 중요한 사료 중에 하나인데,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김부식은 어쨌든 유학적인 이 사유체계 속에서 역사서 편찬을 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예를 들어 중국의 뭐 사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역사서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서들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유학적인 사유 체계 속에서 역사서 편찬을 했다 이거죠. 근데 이게 그 고려시대 당시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유학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에서 중요성을 점차 인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사회 전체의 이 영향력으로 따지면 불교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학적인 사유 체계에 따라서 역사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나 사료들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실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련이 이 삼국유사를 집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자꾸 돼갔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 근처가 이제 몽고가 침입을 하고 이제 이 외적에 의한 그런 국가의 위기가 찾아왔던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사실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이제 역사에 대한 그리고 이제 민족에 대한 이런 이제 개념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가까운 과거에 이 일제강점기를 보더라도요, 일제강점기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족의식을 고취를 시키는 그런 이제 노력들을 굉장히 이제 민족지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거로 올라가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국가의 위기가 닥치면 저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무기를 들고 전쟁을 치러 내려오면 기존에 있던 군인들이나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정치 권력들만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원래 있는 시스템과는 뭔가 다른 이 국가 전체의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역사와 민족의 개념인 거죠. 물론 이 당시가 뭐 근대적인 차원에서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막 강조가 됐던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사실은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이제 삼국유사라는 이 이제 책들이 집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자꾸 연출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 역사를 정리한다라는 측면들도 없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그 사실은 이제 유학에서는 이 이제 그 역사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 학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사실은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막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한국 불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되어 있던 게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도 계속해서 한국 불교는 정체성을 찾아나가던 그런 시기였고, 그 정체성을 찾아나간다라는 데 있어서 불교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일련의 삼국유사 집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일종의 설화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삼국유사의 집필의 시각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내용을 보시면요, 황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낙수에서 글이 나와서 성인이 태어났고, 이제 신모를 둘러싸기 이래서 복희가 태어나고, 용이 이제 염제를 낳고, 이제 신동과 통하여서 이제 소호를 낳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중국의 역사들, 네, 중국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의 건국 신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중국도 이런 신이한 그런 이제 출발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학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좀 이제 신비한 이야기들은 배제를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들, 그런 인식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일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중국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역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신이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이제 우리 삼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그런 것들이 왜 이상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 삼국 유사가 지필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기이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좀 이제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고, 이 기이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상력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삼국 사기와 분명히 이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름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 이제 경산에서는 대표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삼성현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요즘은 고전 기반 컨텐츠를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을 해요. 이제 실제로 에피소드 AR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게 원효관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도 이제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때 이제 전시관 같은 개념의 그런 이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술의 발전들을 수용을 해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원리들인 거죠. 근데 이 원리가 그러면 과연 이제 지금의 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적합하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막 되게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네, 이 군위상공유사 테마파크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연에 대한 뭐 생애라든지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적들을 이제 네,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시관 형태의 어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상공유사 테마파크는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스토리텔링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스토리텔링 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되게 좀 자기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일부러 이제 길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벽화 형태로 건국신화 같은 거를 막 이제 그려놓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 공간 안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담아가지고 스토리텔링 길을 만들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일부러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억지로 다시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이 향유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플릿러닝, 우리 이제 이 이론 영상은 요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공유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요. 본 수업 시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보고 비판적인 그런 분석들을 진행해보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